네,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 질문을 보면 이제 뭐 처음 90몇 년도에 그때 재산이 2억 얼마 3억이었는데 지금 40억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질문 취지를 보면 그것이 마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다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으로 해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배우자께서 변호사 개업하신 게 언제시죠? 2010년도에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만으로 10년 다 돼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후보자 개인의 어떤 가정의 비용은 후보자의 어떤 월급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죠? 실제 그렇게 지출은 제가 했습니다. 예, 가정에 쓰는 거는 이제 후보자께서 버시는 급여로 쓰셨고요. 그러면 그 배우자께서 그 버신 돈은 변호사 10년에서 버신 돈은 대개 재산 증식하는데 다 들어간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0억이라는 그 돈 중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본 수익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고 급여나 변호사 보수로 받은 걸 가지고 꾸준히 주식을 투자해서 그 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수입을 주식 투자에 많이 썼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뭐 주식 투자를 대단히 잘하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늘었다. 한 3억 정도 되는 돈이 40억 늘었다. 이거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은 후보자께서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목에서 뭐 많은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후보자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한 10년 동안 해가지고 한 25%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평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같아요, 마이너스. 거기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자세한 그 손익은 파악을 그동안 안 해왔고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 남편에게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뭐 그 정확히 얼마 손실이 있고 얼마 이득 있고 잘 모르신다는 그 점은 말씀이시네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저희도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네. 아주 대략 살펴보니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식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이 주식도 굉장히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평가액이 네. 떨어졌고 네네. 전체적으로 주식 샀을 때 금액하고 갖고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25%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한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지금 주식자는. 이테크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5% 정도 손해를 본 걸로 손해를 알고 보고 있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후보자하고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 투자에 그걸 통해서 재산을 증식할 것처럼 하면 굉장히 틀린 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테크 건설 관련 사건 다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의 쟁점은 그 삼성화재 보험 주식회사가 그 문제가 된 기준기 네. 거기에 대해서 네네. 보험 계약자로서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죠. 그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간단히 네. 이제 보험 계약상에 피보험자가 군장건설하고 이테크하고 기타 공사와 관련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기 사고를 낸 기준기 그 회사가 네. 보험 계약상에 피보험자라 되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타 이 관련 있는 자에 해당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보험자는 인정을 했습니다. 삼성화재도. 네. 그래서 청구 내용이 구상금 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구상금 청구가 아니라 자기의 의무에 의해서 자기의 그 사무 네. 관리가 아니라 네. 자기의 보험 계약상의 의무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된 거기 판결은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네.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거는 손해배상 없는다 이렇게 네. 문제가 된 거고 여기서 이테크 건설이라는 건 전혀 쟁점이 안 됐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네. 사실 뭐 이득이 됐냐 손해가 됐냐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네. 이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지든 이기든 이테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계약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보험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상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지든 이기든 네. 이 사건에서는 네,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거 맞죠? 그죠? 네, 네.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판사 생활만 쭉 하다 보니까 우선 그 재정 지침 같은 거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특정 업무 경비를 받으셨어요, 그죠? 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액으로 네. 받으셨죠, 매달. 네, 정액으로 소액 받았습니다. 정액으로 받았어요. 그게 기획재정부 재정지침을 보면 특정 분야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을 해요. 개인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어떤 때는 그것을 뭐 한 20몇만 원 받기도 하시고 10몇만 원 받기도 하시고 10만 원, 10몇만 원 받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지출 내역은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에는 그러니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료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용료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 돈을 정액으로 매일 받아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법원에 이거를 증빙자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지침에 따라서. 예,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네.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만일에 지침에 선생님 이것도 증빙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다면 증인도 후보자도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증빙 네, 자료가. 네, 네. 그걸 지금 와가지고 5년 지난 다음에 다 내놔라 그러면 없는 거죠. 증빙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증인이 이것을 후보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죠? 재판 그렇습니다. 운영비 이런 걸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운영비로 썼습니다. 쓰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동급 그 헌법재판관의 경우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돈 자체를 자기 계좌에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네.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예, 이게 요약을 하면 이 당시는 기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현금 지급이 된 건데 네, 그 3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빙자를 제출하지 않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당시에 지출한 거에 대해서 증빙자를 제출을 안 했던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지출자는 증빙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출 당시에는 그죠? 네. 지출 당시에 증빙자는 있었지만 그것을 지침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증인도 후보자도 그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네, 맞습니다. 네.